작년에 달서구 이곡동에서는 특별한 생신 파티가 진행되었는데요. 마을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생신 파티를 열어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좋아하는 케이크를 미리 여쭤본 후 준비하고 파티 장식에 축하 노래와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요. 직접 그린 그림과 또박또박 쓴 손편지를 읽어드리자 할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마을 안에서 돌봄을 받기만 하던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주체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오늘은 마을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통합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눈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를 초대해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안녕 마을입니다. 6월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은요. 달서구 이곡동의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과 이곡동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이 온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성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룡조합원 김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룡조합원 조성현입니다. 네, 이사님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은요. 2004년 품앗이 교육을 통해서 함께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을 했는데요. 마을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준비와 운영 방법, 마을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는 방법 등을 알리고 컨설팅하는 단체인데요. 네. 2020년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으로 법인 설립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연구하며 다양한 연령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안한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카페 콩닥콩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룡은 달서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 공동체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대표적인 마을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와룡이 우리 마을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이 자발적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일상 속에서 서로 보살피고 즐기는 장을, 소소한 축제, 또 배움의 교실, 나눔의 장을 열어서 만나는 마을 돌봄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와룡은 제3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집, 직장, 학교 외에 마을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마을이 온다에 귀한 남자 게스트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곡동을 대표하는 우리 신중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재일님,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되셨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요. 텃밭 농사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텃밭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시는 걸 보니 노후를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요. 예. 저는 생활은 하고 싶었습니다. 와룡조합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다른 조합원의 권유로 텃밭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면도 중요하니까요.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성현님께 여쭤볼게요. 현직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뱀띠 59세입니다. 아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건지.
한 20년 전에 와이프가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예. 그때 당시는 우리 집의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예.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가족이 그러면 그 생활협동조합 활동에 다 같이 이제 참여하고 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 현재는 또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시는지. 동네 주민들이 예. 저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요리든 네. 취미든 오. 옥스팜 텔레워크를 했는데도 뭐라고요? 옥스팜 텔레워크 100km 아. 그걸 갖다가 1회부터 3회까지를 했는데 어. 동네 분들이 다 예. 도와줬거든요. 내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예. 그 대회를 갖다 3번이나 나갔습니다. 동네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계기로 이제 계속 활동하시게 되는 건다, 그죠? 네. 네. 이사님, 와룡에서 올해 특별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 통합 돌봄 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관계적 돌봄이 사실 요즘 되게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 누구나 스스로 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어떤 연습 그리고 뭐 준비를 위해서 좀 마중물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나무골 마을 돌봄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급자족 마을 돌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 세대가 마을 돌봄에 스며드는 네,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명이 배나무골 마을 돌봄 마중물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마중물은 우물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 부어지는 작은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숨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고민하다가 아직은 마중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좀 깊은 뜻이 있어요. 마을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범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 생각,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떤 필요를 알고 네.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노년이 다가오는 신중년들이 미리 돌봄이 뭔지 노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네. 것들을 다양하게 좀 실험해 보면서 노후를 네.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이 다가오는 신중년들이 돌봄을 준비한다는 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 사업 내용도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이라는 이제 그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돌봄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네. 대구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을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을 방문해서 네. 직접 보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돌봄 워크숍도 있고요. 다녀와서 마중물 모임이라 해서 이제 또 우리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고 딥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수성구에 있는 야식골 협동조합 그리고 동구의 안신 협동조합을 방문했고요. 그 마을 활동으로 삶을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혹은 그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좀 어떤 것들을 배칭마킹하면서 좋겠다라는 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을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을 생각을. 기금을 네네. 모으고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안심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노인들 있죠. 그 현재 노인인 마을 할매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 교실, 그림책 교실을 하고 그 노인들의 어떤 마을 활동 참여 그리고 이제 서로 돌봄의 기회를 좀 마련해서 마을에서 배우고 이런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그림책 교실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존재감 그리고 이제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일상을 좀 누리는 그런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보면 어떤 소득의 수준 이런 것보다는 관계의 깊이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좀 더 큼을 좀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식객축제라고 있는데요. 식객축제를 통해서 동남아 또는 할매들이
마을에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공유회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을 돌봄의 어떤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지금 올해로 끝날 게 아니니까 이후의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해요. 내일 저희가 첫 식객 축제를 합니다. 근데 식객 축제를 얘기하면서 동남아라고 하셨는데 뭐죠? 혹시 동남아 요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네 남아 도는 아저씨들의 네? 모임입니다. 동네 남아 노는 아저씨. 아이, 깜빡 속았는데요. 예. 근데 동네 남아 도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앞에 안 나서고 항상 와이프들 치맛자락에서 묻어 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마을 일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그래서 붙인 명칭인가요? 네. 근데 동네 일이라는 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남자들이 잘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지만 동네 또 꼭 필요한 아저씨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칭을 바꿀까요? 네, 좀 더 근사한. 근데 동남아란 이름이 재미는 있어요. 저도 깜빡 속았으니까. 자, 김재일님. 배나무골 마을 돌봄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니 어떠신가요? 마을 돌봄이 그 노년의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배나무골 마을 돌봄에 참여한 지는 한 2, 3년 되었는데요. 돌봄 인문학, 모두의 축제에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곱되기 쉬운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지면 네.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년 삶의 경제적인 것보다. 그럼 조성현님은 아직 50대시잖아요. 네. 사실 돌봄을 실감하기에 이른 나이일 수도 있는데 돌봄 활동에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또 마을 안에서의 돌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돌봄이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그 시골 같은 경우는 주위 분들이 다 이래 보면 외삼촌, 이모, 고모들이 어머니 집 주변에 전부 다 살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더라고요. 서로 돌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대부분이 다 타지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됐거든요. 또 동네 분들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가 뭐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끼니를 챙겨주시고 약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과연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런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마음들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동네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생활하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공동주택에서 노년을 갖다가 생활하면 서로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외롭지도 않고. 그렇죠.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지어서 같이 생활하는 게 제 꿈입니다. 찾아가는 돌봄 워크숍을 통해 다른 지역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네. 근데 어떠셨는지 또 앞으로의 나의 노년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두 군데를 찾아가 봤지만은 돌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와룡이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훨씬 낫다고 앞서간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어떤 면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식객을 하고요. 식객 축제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콩닥콩닥해서 그 우리 요리 선생님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음주가무도 즐기고요. 음주가무를 즐기고. 빠지면 안 되죠. 예. 그러고 요리숍이랑 다른 모든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친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콩닥을 지나가고 퇴근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집에 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상이 되고 돌봄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서로 안부를 묻고 챙기고 하면서 돌봄이 그렇죠. 벌써 시작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몇 번에 우리 와이프가 갱년기가 왔었는데 동네 분들이 잘못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문의 선생님이 저녁에 파티를 해줬어요. 이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또 챙겨주시고. 뭐 생일 때나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문자도 여주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동네 분들한테 꽃을 선물해 줍니다. 뭐 정말 여자분한테? 모든 동네 분들한테. 여자분들이요. 우리 마을의 로맨틱가이라고. 로맨티스트라고. 네, 인기 최고시겠는데요. 네, 최고의 동남아입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들처럼 노년에는 서로 케어해주는 주거 공동체에서 살고 싶고 자연과 함께. 또 텃밭 농사를 지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도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이곳 가정이 배나무골 전체 공동체 안에 모두는 아니지만 이곳 가정이 고령에 이제 공동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그러면은 김재일 님도 고령 텃밭도 같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참여하고 별도로 서재에 놀삼 어린이들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같이 하는 텃밭 농사도. 놀삼 하는 거기에 어린이들이 하고. 그러면은 어린이들과 함께한 뭐 농사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원래 어린이들과 감자 씻기를 했는데요. 밥 만드는 거는 어린이들이 힘이 드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 감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감자를 씹는 거는 자기들이 한번 해보게 배운 대로 해보게 하라고 제가 원래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그럼 수확은 안 했겠네요? 수확은 지금 제가 주일마다 가가지고 캘 수 있는 거 시들어는 거 검사하면서 원래 처음 해보니까 검사하면서 하나씩 해보면서 하긴 해보는데 감자 한 뿌리에 한 5개 정도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한 하지 전에 잎이 누렇게 변하고 이러면 캘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캘 것 같습니다. 농사 기록도 하시지만 이런 농사 경험을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행사도 꾸준히 하시면 그게 바로 또 돌봄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산물이 지금 감자도 하시지만 작년에 대파 키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대파 농사를 직접 진짜 화학 비료나 이런 거 농약이나 이런 거 짓지 않고 수확을 하셨는데 다 나눔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맛이 향과 그 맛이 최고였어요. 자, 두 분 다 그동안 다양한 마을 활동에 함께 하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마을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중 올해 4월 옥천 비전력 놀이공원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초중고,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요. 마치 어린 시절 운동회를 보는 것 같았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 조별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낸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마을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쉴 때 병원태에서 한 요리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분들하고 청일점으로 요리를 했거든요. 제가 뭐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해보는데 너무 이게 좋았었어요. 딱 취미에 맞던가요? 맛있던데요? 이건 내일이다. 맛있던데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부끄럽고 좀 서툴고 이랬는데 그걸 집에 와가지고 4번이나 이거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맛있다 그러죠. 이 화령에 있는 이 남자분들이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늦게 참여했는데 음식을 전부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사만 뒤에 막 설거지 담당 이런 것도 저하고 또 맞더라고요. 그건 아무나 못하니까 또 역할 분담이 확실한데요.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통해 돌봄이 기존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성공 사례들이 점점 자리 잡아 가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19년 차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와룡은 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당사자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신중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신중년이 된 또 우리들의 어떤 당사자 고민들을 네. 마을 안에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마을에서 어떤 노후를 맞이할까?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이건 거예요. 현재 마중물 단계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마을 통합 돌봄을 일상에서 네. 아까 여러 말씀들을 나눴지만 삶에서 그런 실현하는 것이 지금 꿈이고 그러려고 하면 마을에서 이제 먹고 놀고 배우고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도 경제 활동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경제 활동을 네. 하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서로 느끼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돌봄이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행복한 마을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 꿈이고 아까 조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께 이제 서로 돌보는 케어하는 꼭 그 공동 주거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을 했는데 네. 그런 형태가 나와서 제2의 마음들을 만들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요즘에 폐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공간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다양한 우리 욕구들을 담아내는 카페, 뭐 그다음에 또 그 수영장, 책방, 네. 그리고 또 뭐 프리마켓 할 수 있는 공간 등등 다양한 공간들을 좀 꿈꾸고 있는데 네,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는 게 마을 주민들이 네, 스스로 직접. 좀 만들어가고는 그런 어떤 마을 실버타운 같은 네.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재일님, 텃밭 농사도 짓고 마을 활동도 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저는 생활을 꿈꾸며 텃밭 농사를 짓고 체계적인 농사 공부를 위해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조성현님은 직장 생활과 마을 활동을 조화롭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따는 게 꿈입니다. 콩닥콩닥에서 활동하시려고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팔공산에서 홍차 가게를 하시는데 네.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커피집. 카페다. 네, 저도 그 말이 굉장히 큰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찾아갈 수는 없지만은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커피만큼 좋은 게 없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마을 공동체란? 익숙함이라는 것과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좀 생물 같은 배움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터라고 느꼈습니다. 삶의 활력소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마을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비타민이다. 앞으로 배나무골이 대표적인 마을 돌봄 마을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해 주시는 곡은 마무리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신청곡 들고 오셨나요? 브라운 아이즈의 하얀 나비. 소울의 음악인데 김종호가 부르던 음악과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음악 자체가 너무 다르고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그 노래가 자체를 들으면 마음이 심쿵해져요. 심쿵.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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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을 안에서 서로 돌봄을 고민하고 계획하며 실천해가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통한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로 나눠지는 돌봄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울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마을 통합 돌봄. 행복한 마을 공동체는 마을 돌봄으로 가까워집니다. 대구 마을이 온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브라운 아이스의 하얀 나비 들려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